문호님 사주입니다. 저는 문호님과 신지님 사주를 보는 순간 지금 뭐 두 분이 헤어지라고 국민적 청원이 달렸다는데 절대 헤어질 수 없다 그 생각이 들어요. 궁합이 좋아서가 아니라 현재 이 두 분 운대상 헤어지기 어렵겠다. 뭐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 한번 문호님 사주를 풀어볼게요. 어떤 분인지. 자, 태어난 시를 알 수는 없어요. 자, 88년 8월 30일입니다. 정화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어요. 가을, 초가을.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으니까 일단 신약하다. 신약하니까 금왕절이니까 가을이니까 화가 필요합니다. 금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죠. 화가 있고 목이 있다면 성정에도 문제가 없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화가 있죠. 일지에 사화가 있어요. 그럼 이걸로 끝나? 아니죠. 사화가 있는데 사신형이 되었죠. 형살. 그리고 사신 합도되고 일지가 배우자궁이거든요. 배우자궁이 정제, 여자 글자와 합거된 겁니다. 그럼 배우자든 내 여자든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한번 실패하셨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자, 남자 사주에서요. 여자 글자. 재성 글자가 좋은 역할을 해야 좋은 여자, 내게 도움이 되는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재성이 나쁜 역할을 해버리면 재다 신약은 기가 센 여자를 만나거나 내게 도움이 안 된 여자를 만나요. 근데 이분은 배우자궁과 여자 글자가 형과 합의돼 버렸죠. 불안정하다 되게. 어쨌든지 신약한 정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는 상관생재는 이루었어요. 그런데 정화가 끝까지 밀고 갈 힘이 없어요. 자, 이분이 여자를 보는 관점은 뭘까요? 자, 제가 연재해드렸던 기초 강의를 보면 알 수 있을 건데 정제가 투관했습니다. 천간지지에. 자, 남자 사주에 정제가 있다. 실리적입니다. 그리고 돈도 계획적으로 씁니다. 여자는 내게 실리적인 여자를 선호합니다. 편재, 즉흥적, 재물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써요.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자기랑 친분이 있으면 과감히 빌려줍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그리고 돈을 잘 써요. 편재는. 여자를 보는 관점은 화려한 여자, 잘 꾸미는 여자,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게 편재란 말이에요. 문호님은 정제가 천간지지에 뚜렷하죠. 이분이 여자를 보는 관점은요. 화려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실리적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제가 지금 문호님이 신지님과 결혼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제 편제 기초 강의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실리적인 여자를 택했다. 이분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첫 번째 결혼. 이혼을 했다면 이 해수대운에 이혼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 배우자궁을 사해충으로 쳐버리니까 해수대운에 2019년 기해년 연운도 대운도 해수 이때 이혼을 결심했거나 이혼 실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자, 아니면 자기 신변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겠다. 그 생각이 들죠. 이분이 신지님을 2023년 계묘년에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계묘년까지 대운이 2020년부터 2024년이에요. 정인대운이죠. 정인대운, 간목이 들어오면요. 신약한 정화를 생해주어서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경금한테 두들겨 맞아서 좋은 운에 속한다는 거예요. 간목대운은. 그런데 지금 평생 비난받을 거 다 받고 있죠. 이 자수대운. 자수대운은 2025년부터 29년까지예요. 자, 25년 들어서자마자 이분이 평생 목을욕 다 먹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기신이죠. 기신운. 꺼릴 기자. 좋지 않은 운이다. 사주 기초 배우신 분도 알 겁니다. 신, 자, 진. 신금과 자수, 진토가 만나면요. 신자진. 합이 됩니다. 그래서 수로 변하려고 해요. 합거돼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사주에서는요. 수가 필요 없는 사주입니다. 1번 신약하니까 수가 필요가 없어요. 2번 가을이니까 초가을에는 이 진토우 물기와 신월의 임수로 충분합니다. 물기가. 그런데 신자진 합거되면 정화가 내가
일간이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신자진 수가 뭡니까? 관살로 변하는 거죠. 내가 2025년부터 29년까지는 엄청난 압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힘든 게 이분이 비난을 받는 게 신자진 합거돼서 그래요. 대운에서. 그럼 신진님과 궁합 한번 봐볼까요? 궁합. 이게 신진님 사주인데 신진님 사주는 기토가 용신이니까 기토를 생해주는 화나 토 중에서도 무술 미토를 사실 여기까진 몰라도 되는데 무토는 편인이니까 정인용신의 편인운이 오면 좋지 않아요. 술토나 미토운을 원합니다. 지지로는 목글자나 문호님한테 있는 기운이 신진님이 필요한 기운이 없죠. 일단 오행상으로. 경금이 필요한 기운이 여기 없어요. 그리고 또 문호님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기운은 화란 말이에요. 자, 신진님 사주에 화가 없죠? 자, 오행상 전혀 맞지도 않는다. 그리고 성향을 봐볼까요? 신진님은 정인용신, 인문학, 인간의 가치, 인간미가 넘치는 분이죠. 정인용신이니까. 근데 이분은 아직 용신이랄 게 없어요. 문호님은. 지향점도 맞는지는 모르겠다. 그죠? 궁합이 맞는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왜 둘이 끌렸냐. 자, 신진님 사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신 기토가 25년 을사년 을목에 충파당했죠. 그리고 이분은 자수 대운 들어서자마자 신자진 두 분 다 좋지 않은 운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진님은 용신이 충파당했으니까 정신이 혼미한 상태고 이분도 신자진 걸려서 일간이 위협을 받으니까 정신이 혼미해요. 자, 서로 삶이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이성에 급속도로 빠지게 됩니다. 좋은 운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심리적으로 나에게 잘해주거나 따뜻하게 대하면 급속도로 빠져버린다고. 이 운에는요. 지금 온 국민이 이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애들한테 저 문 열지 마, 여기 나가면 안 돼, 그럼 문 열죠. 나가고. 인간에게는요 심리적으로 저항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요 하고 싶어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 소신 발언을 하자면 우리가 굳이 타인의 인생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 지금 두 분이 더 문제가 뭐냐면요, 내년에 병오년이잖아요. 26년에. 그럼 병오년에 걸리면요 이게 신지 도화 글자거든요. 자수가 일지가. 그럼 이 오화가 관살이잖아요. 관살운이 와서 좌우충대잖아요. 도화가 충된다? 아, 신진님은 더욱 빠질걸요. 남자에게. 이때 결혼 안하고 못 베깁니다. 그리고 문호님도 일지가 사화잖아요. 사, 유, 축. 그럼 오화가 도화죠. 문호님도 도화운에 걸리게 돼요. 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굳이 헤어지라고 해봐야 이분들은 생각이 없다고요. 만약에요 저 같으면 신지님이 제 친한 친구라면 저는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데 사랑은 종결되어만 끝나게 됩니다. 그럼 사랑이 종결되는 시점은 언제냐? 이분들이 운에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지금은 두 분 다 용신이 충당해서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헤어지는 시점, 남녀가 음양작용이 반복하고 끝났을 때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지향점이 종결되었을 때, 종결된 시점, 서로에게 원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봐도 1회 막 TV를 틀어놓고 맥주캔 딸 때가 가장 즐겁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보고 나면 허무하죠. 각자 목표 지향점이 종결되었을 때 헤어지게 됩니다. 자, 신지님 마음은요 지금 용신이 충당해서 문호님에 대해서 첫 번째,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다. 자, 두 번째, 만약에 안 좋지 않은 소문이 사실이라면 문헌이 나로 인하여 바뀌었으면 앞으로 나한테 잘하면 되지. 이 둘 중 하나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분 흠을 들춰내봐야 이분이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의 사랑이 종결되어야 끝나는 겁니다. 저는 결혼할 것 같아요.
신지님도 25년에 정신을 차려서 일단은 만나기로 하자라고 할 수는 있죠. 결혼을 하지 말고. 근데 어떤 결혼의 형태는 띄게 될 거다. 내년에 동거를 하든 뭐를 하든 도화가 충돼버리니까. 어쨌든지 두 분의 행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인의 인생에 간섭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